안녕하세요. 18.5도입니다. 좋은 집에 살겠어 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그 집에서 언제 살 건지는 모르는 사람들, 첫 사랑을 위하여가 바로 이런 모순으로 드라마가 시작이 되네요. 드라마 어떻나요? 동화 같은 그런 드라마라고 할 수 있겠죠. 드라마를 보다 보면 한 가지가 눈에 띕니다. 집이에요. 지아는 집 짓는 일을 하고 정석은 건축 설계사입니다. 효리는 지안의 집을 나와서 캠핑카를 집 삼아 살고, 황반장은 낡은 농가를 선물로 주죠. 돈을 꿔는데 그 돈을 갚지 못해서 결국 지안에게 낡은 농가를 집을 선물로 줍니다. 자, 집 이야기가 참 많이 배치가 돼 있는데요. 이 드라마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집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안에게 집은 버림받은 장소죠. 엄마가 자신을 두고 떠난 바로 그곳입니다. 무슨 엄마가 딸을 버리냐고 하던 아픈 장소가 집입니다. 그런데 좀 아이러니하죠. 지안은 평생 집을 짓는 일을 합니다. 유능한 현장 소장이기도 하죠. 이건 단순한 작업이 아닙니다. 직업이 아니죠. 자신이 가져본 적이 없는 안정을 집이라고 하는 형태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라고 봐야 되겠죠. 상처받은 과거를 고치려고 하는 무의식적 노력으로 이 직업을 배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효리의 뇌종양이 모든 걸 바꾸게 됩니다. 효리는 어떤가요? 효리는 그 집에서 악착같이 공부를 하고 의대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뇌종양이라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죠. 통장을 다 털어서 캠핑카를 구합니다. 그리고 바다로 떠나게 되죠. 아무튼 떠나게 됩니다. 캠핑카가 효리에게는 집이죠. 캠핑카에서 자는 장면도 많이 나오고 음식도 거기 안에서 먹게 됩니다. 이동하는 집이죠. 사실 캠핑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움직이는 집이잖아요. 어딘가에 고정이 되고 정착하고 뿌리 내리는 게 아닙니다. 원하는 곳을 자유롭게 찾아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 지금 이 순간 하고 싶은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캠핑카라고 하는 집이죠. 오늘을 살아내는 공간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게 되면 집과는 좀 대비되죠. 집은 고정된 장소고 미래를 위한 투자처입니다. 나중에 더 좋은 삶을 준비하게 만드는 그런 공간이죠. 현재와 미래가 극명하게 대비된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뇌종양으로 사형 선고를 받아서 효리는 나중을 포기하고 지금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보게 되면 지아는 거꾸로죠. 나중을 위해서 지금을 포기하고 살았거든요. 그건 뭐 효리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다가 뇌종양에 걸린 거지만요. 또 바다로 간 것도, 바다는 경계가 없는 자유의 상징이거든요. 캠핑카는 그 자유를 실현해주는 도구, 집입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게 또 있죠. 그 효리의 캠핑카가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머무는 곳이 있죠. 엄마의 첫사랑인 정석의 전원주택 마당입니다. 흥미롭죠. 효리의 캠핑카가 정석의 집, 정석의 마당에 머물러요. 마당은 집의 일부이면서도 외부와 연결된 공간입니다. 여기서 머무는 집과 떠나는 캠핑카가 만나는 거죠. 안정과 자유가 한 화면에, 한 공간에 공존하는 겁니다. 이 장면이 왜 특별할까요? 서로 다른 삶의 방식이 대화하고 조우하고 만나는 중간지대라고 하는 겁니다. 무작정 떠다니는 게 아니라 결국 새로운 안식과 삶을 위한 중간지대가 된 거죠. 그곳에 머무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황반장으로부터 지안이 돈 대신 받은 집도 나옵니다. 허름하고 버려진 농가죠. 귀신 나올 것 같은 그런 아주 허름한 집이었습니다. 마치 지안과 효리의 현재 상황과 아주 닮아 있죠. 버려지고 관리받지 못한 채 망가져버린 폐가입니다. 그런데 그 집을 보면서 지안이 특별한 미소를 짓고 변화를 시작을 하죠. 집을 짓고 살기로 합니다. 효리가 그리워하던 집을 생각을 한 거거든요. 현장 소장으로 악착같이 살던 지안이 회사를 그만두고 일어나는 새로운 변화입니다. 물론 그래서 정석을 만나게 되고 정석에 또 도움을 받게 되겠죠. 자, 이제 집은 돈을 벌려고 짓는 그런 상품이 아니라 자기 삶을 다시 설계하는 무대로 변화가 되는 거죠. 농가를 고쳐서 효리의 집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결정. 이건 지안이 자기 인생을 처음부터 다시 짓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1화부터 4화까지 오는 동안에 집이라는 공간이 무척 다양하게 이렇게 등장을 하고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집과 또 직업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보면 집이 그저 단순한 배경이 아닙니다. 인물들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울 같죠. 집은 과거의 상처를 간직하면서도 미래를 설계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캠핑카는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내려는 의지고요. 마당은 그 서로 다른 가치관이 만나 대화하는 경계선입니다. 다른 단계로 넘어가는 중간지대가 되는 거죠. 무너진 농가는 상처받은 지안과 효리가 다시 삶을 계획하고 치유돼가는 그런 새로운 시작과 장소인 겁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집의 유형들을 보면 의미가 변화하는 과정을 보게 되죠. 아마도 이 드라마 전체 이야기의 뼈대와도 같습니다. 집이라는 게 언젠가 나중에라고 하는 기대로 아픔과 눈물과 고통, 현재를 희생하는 모든 것들을 그렇게 다 묻어두는 창고 같잖아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요. 또 지안의 엄마도 결국에는 그런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지금의 현재의 삶을 버리고 새로운 남자를 찾아 떠났던 거잖아요. 그게 억척스럽게 살아가야 하는 생존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관계가 교차되고 현재를 조금 더 후회 없이 충실하게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 곳이 돼야 되는데 말이죠. 집이라는 게 인생을 담보하잖아요. 나중에 언젠가를 기다리는 저장고에서 지금 당장 사랑과 행복을 실행하는 공간으로 현재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에서의 집의 변화가 아주 특별한 겁니다. 드라마 전체 메시지의 뼈대를 이루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보다 보면 이 드라마를 보면 떠오르는 영화가 있습니다. 디지털 노마드라고 하는 영화죠. 고정된 집을 떠나서 캠핑카로 이동하며 집을 장소가 아닌 삶의 방식과 인생의 경험으로 재정의하는 그런 아주 잘 만든 영화였죠. 집은 주소, 장소가 아니라 삶의 방식에 관한 이야기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주인공의 캠핑카는 오늘은 바닷가에서 내일은 사막에서 모레는 숲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상태로 있느냐가 중요해지죠. 고정된 장소 개념이 사라지게 되면 집은 더 이상 땅 위의 구조물이 아니라 매일 소중한 인생의 순간을 담는 그릇이 됩니다. 그래서 영화 속의 집은 소유보다 경험에 가깝죠. 오래 머무를 필요가 없고 짧게 스쳐 지나도 그 시간이 강렬하면 그것이 곧 집이 됩니다. 그래서 집은 돈을 모아 사는 물건이 아니라 기억을 만드는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완벽할 필요도 없고요. 작고 불편하고 낡아도 그 안에서 숨쉬고 웃을 수 있다면 그게 완벽한 집이 됩니다. 이전에 콘크리트 건물을 짓던 그 현장 소장이었던 지안의 집은 현재 행복을 담보하는 그런 공간이었다고 그러면, 효리의 뇌종양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집은 현재를 살아가는, 이제는 어떤 상태로 살아가느냐를 생각하게 하는 집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집을 들여다보게 되면 그래서 이 드라마가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영화 디지털 노마드라고 하는 이 영화의 이 메시지가 첫 사랑을 위하여에 가져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효리의 캠핑카가 보여주는 것도 마찬가지죠. 집은 벽과 지붕이 미래를 위해 현재를 착취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방식이 바로 집인 거죠. 아마도 효리가 자주 화를 내는 이유도 그거였죠. 그 어긋났던 방식이 너무 멀리 왔기 때문이죠. 나중에 완벽하게 지을 집보다 지금 살아가는 방식인 집이 더 소중하다는 거죠. 집의 가치는 외형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누구와 어떤 순간을 보내느냐로 결정된다는 이야기. 아마도 이 드라마는 그 동화 같고 예쁜 이야기를 집이라고 하는 의미와 함께 같이 들여다보게 되면 감동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18.5도였고요. 첫 사랑을 위하여 18.5도와 함께 가보시죠. 고맙습니다.